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향 찾아서 너 보고 찾아왔네. 두메나 산골 도라지 꽃 피던 그날 맹세를 걸고 떠났지.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배호 팬 중에 배호 노래 제일 못하는 배호광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니들이 배호를 알아? 8번째 넘버 8. 참 길고 긴 배호님의 이야기 모아 발굴해가지고 찾아 지금부터 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까지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배호님의 이야기는 끝이 없고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하고 엑소틱하고 스펙타클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좀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 모드로 출발하겠습니다. 겸손 죄송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배호님의 음반입니다. 1번 그 이름, 2번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당신 누가 울어, 안녕 두메산골,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꿈꾸는 백마강, 황성예터, 눈물 젖은 두만강, 능금빛 순정, 울고 싶어, 마지막 잎새, 비 내리는 경부선, 영시의 이별, 그 한마디, 서울 야곡, 찔레꽃, 비 내리는 고모령. 배호님의 노래는 가수 활동 한 6년 동안 무려 250여 곡을 했습니다. 오리지널 곡도 많고요. 또 번안 곡도 많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외국 곡을 부른 그런 곡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도 금영 아싸 같은 노래방 기계에 무려 40여 곡씩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자, 나훈아, 남진, 조용필 외에는 거의 탑 수준에 이릅니다. 배호님의 음악은 중장년들의 음악이요, 한국 가요계에 아직도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 배호님의 이야기 8번째, 슬프고 기쁘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다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1969년도 이야기입니다. 7편에 1968년도 했으니까 1969 69? You know 69? 플레이보이들만 아는 숫자 69.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영어 좀 나오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가끔 영어가 잘 나와요. 뉴욕의 타임즈 스퀘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도 안 막혔어요.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으니까. 겸손 모드, 죄송합니다. 69년도에는 배호님께서 가장 빛났던 한 해면서 가장 슬픈 한 해, 참 호사담아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운명교향곡이 마구 울려 퍼지던 그 해였습니다. 1969년도에 배호님은 극장쇼의 최고 인기 가수에다가 방송,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가수의 한 사람이었으며 또 그해 10대 가수에도 뽑혔습니다. 69년도에서는 찬란한 빛이 눈부시게 활약했던 때였습니다. KBS, MBC, 동아방송 이렇게 다양한 방송에서 끝없이 방송이 나왔고 또 지방 공연 등 무리한 활동으로 인해서 드디어 병이 또 도졌습니다. 신장염 다시 또 재발해가지고 1969년 11월 인사동에 있는 신한 의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소식은 또 금방 또 전국의 연예계에 퍼졌죠. 주변에서는 배호의 입원 와병이 거의 치명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사람이 많았고
방송국에서도 갑자기 배호 특집을 만드는 등 심상치 않은 공기가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가요계, 연예계, 또 언론계, 실제로 무리한 공연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배호가 죽었다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병은 수많은 팬들과 연예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며 애끓는 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호가 12월 2일 서울 지금 촛불 데모가 한창이었던 서울 광화문 광장에 바로 옆에 있던 지금 시민회관에 나타났습니다. 문화방송 개국 기념잔치 10대 가수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기쁜 날 동료 가수 이상열과 그의 노래를 많이 작사해준 작사가 전우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참 가수가 노래 부르기 위해서 환자의 모습 그대로 양팔을 누가 부축하면서 나온 가수가 우리 가요사상 누가 있었겠습니까? 배호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10대 가수라서 어쩔 수 없이 무대에 나왔으니 관중들은 물을 끼얹는데 조용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병원에 누워 다 죽어간다던 배호가 나타나다니 그는 당초 예상을 변경해서 의자에 앉은 채 누가 울어 당신 만나면 괴로워 세 곡의 접속곡을 부를 때 부른다기보다는 노래하는 신용 내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지만 장내는 눈물과 함께 박수갈채가 참 천둥처럼 들렸답니다. 얼마나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영화에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배호님은 이런 문화계의 안타까운 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1970년 모 잡지에 2월호에 나왔는데 이런 인쇄는 잡지는 다 대개 이제 2달 전에 원고막을 하기 때문에 12월 이야기가 기사가 그 이듬해 2월에 나옵니다. 기사 중에 쥐어짜 않은 듯한 창법으로 가요계의 이색적인 매력을 풍기는 사나이가 지병인 신장염에 재발로 입원 중 지난번 쇼 흥행사들의 성화에 못 이겨 20일간을 지방 공연을 가진 게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돈은 벌어야 되겠지만 병원비는 끝없이 나가죠. 또 어머님과 여동생의 생활비는 돼야 되겠죠. 연탄도 사야 되겠죠. 쌀도 사야 되겠죠. 2월 6일 그러니까 70년 2월 6일 구정특집쇼에 신한우 의원의 입원 중에 또 출연했습니다. 누가 울어를 앉아서 열창 관객들이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받았고 무대에서는 양쪽의 부축을 받으며 배호는 아픈 몸이지만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며 퇴장했습니다. 3개월 만에 요양하던 신한의원에서 2월 말 퇴원한 배호는 서울 정릉아파트 13평 전세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자가 요양하며 배경호곡 비 내리는 명동거리를 취입한 후 5월부터 간간히 서울 시내 극장소에서 출연하여 활동 재개를 계속했습니다. 1970년 봄에 당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라 그러면 뭐 지금은 뭐 상품화 된다 해가지고 별 뉴스도 안 나오지만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미스코리아 참 처녀들의 로망이요. 각 도별 대회를 거쳐서 서울 본사 대회 때는 막 사람들이 구름같이 그 표를 구하려고 모여들었고 그거 방송하는 시간에는 서울 시내 택시가 안 다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국일보사가 주최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초대 가수로다가 시민회관에서 무대로 등장했습니다. 간신히 무대에 서가지고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을 열창하여 최고 인기 가수의 면모를 보였고 사회자였던 현재 가요 무대의 진행자인 김동거 씨가 배호 씨가 몸이 아파 불편한데도 나왔다면서 대단한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1969년도에서부터 70년도까지 이렇게 배호님은 일대 참 센세이셔널한 가수로서 선풍을 일으키며 한국 연예계에 주름 잡았습니다.
또 10대 가수로 뽑혔는데 그때 10대 가수가 누군가 하면 최희준, 나훈아, 배호, 이상열, 한상일, 이미자, 폴 시스터즈, 최정자, 김부자, 정훈희 이렇게 10대 가수의 남녀 청백전에도 출연했고 당시 가수왕의 배호가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자가 뽑혔습니다. MBC 라디오와 TV가 전국 중계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조명과 음향시설에서 잘못돼가지고 마이크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사회를 보던 코미디언 이순주 씨가 감전해가지고 뒤로 낮아빠지는 등 몇 가지 기술사고도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게 참 자주 있었습니다. 뒤에 같은 배시인 배철수 씨도 언제가 공연 중에 일렉트릭 기타에서 그랬던가 마이크에서 감전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생방송하다 쓰러진 적 있잖아요. 그것도 일대 뉴스인데 방송인들은 특히 연예계의 공연 중에 이런 적이 가끔 일어납니다. 배우님 10대 가수 했을 때도 그런 사고가 한 번 났었고요. 1969년 12월 광주 태평시네마 공연에서 사회자의 등에 업혀서 노래 부른 적이 있습니다. 배호는 무대에 서기 전에 쓰러지고 말았죠. 10대 가수가 모조리 무대에 등장했는데 배호는 분장실에서 누운 채 신음소리로 도저히 노래를 못하겠다고 막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자였던 이대성은 무대로 나와가지고 배호씨가 너무도 아픈 나머지 죄송합니다. 오늘은 배호씨가 노래를 못하겠습니까? 했더니 관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배호 보러 왔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됩니다. 배호가 무대에 안 서면은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다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오죽 소리가 컸으면은 무대 뒤에 누워있던 기력이 없어가지고 맥이 빠진 상태로 누워있던 배호님이 이 소리를 듣고 저렇게 팬들이 나를 요망하는데 내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사회자 이대성 씨 등에 업혀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객석에서는 뜻밖의 배호가 나오니까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진짜 저렇게 아픈데 무리를 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부축했다가 등에 업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울었답니다.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감동의 무대까지 가서 그렇게 가수가 자기의 목소리를 관중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그런 속에서도 배호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참 당시에 배호님의 인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도 얘기인데요. 1969년도 얘기 중에 60년대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조금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겪고 싶은 것도 많고 세계 구경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당시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1960년대 하면은 제가 문학에 또 신춘문예에 몇 번 보냈다가 떨어지고 낙방하고 미끄러지고 했던 추억의 계절입니다. 당시 가장 히트쳤던 문학가, 소설가 여러분 아십니까? 1964년 겨울이라는 글을 쓴 제10회 동인문학상 수상자 아십니까? 사상계에 1965년 6월에 발표한 단편 1964년 겨울을 쓴 김승옥 씨. 저는 지금 나이가 연식이 이렇게 좀 돼도 소설을 끝없이 수없이 많이 읽은 편이에요. 저도 사실 문학 소년에 해당되고 지금 현재 뭐 문학 잡지에서 또 인정받은 수필가로서 또 방송에서 많이 좀 활약의 글이 방송이 됐지만 지금까지 가수로서 해외 가수로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가수는 프레디 머큐리 영국 가수, 그 다음에 한국 배우, 그 다음에 문학가로서는 저는 한국의 문학가 최고의 작가가 김승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의 등불이자 가장 의미 있는 잡지, 당시 사상계의 잡지 장준하 씨가 운영했던 그 잡지에서 선택할 정도로 김승옥의 1964년 겨울은 60년대
산업화의 진행으로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때 소외된 소시민의 고뇌를 그린 작품으로 당시 무진기행이라는 소설도 영화가 나왔죠. 김수용 감독이 아니라 김수용 감독, 신성일이 주연했고요. 그건 안개라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봉조 작곡 정훈이 노래 안개, 이게 동경가요제에서도 엄청난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 영화제에서 감독상까지 수상한 작품입니다. 김승옥의 무진기행도 좀, 이거는 아마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아마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문학가 1960년대 대표하는 김승옥의 글에 저는 아직도 감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60년대 또 안개라는 영화가 나왔다 그랬죠. 1968년도 배우님의 활약하던 그 당시 최고의 영화 10대 영화 중에 하나를 지금 뽑아놨습니다. 윤정이 보이죠. 김승호 독짓는 늙은이, 이것도 아시아에서 얻은 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팔도 사나이, 또 신영균 보이죠. 또 당신이라는 영화, 윤정이 신영균 주연 영화. 당시 한국의 문학에는 트로트도 물론 마찬가지고 영화도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1년에 무려 250여 편이나 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도는 내가 알기로 1년에 500편 내지 1000편의 영화가 할리우드에 몇 갑절 영화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 영화도 1960년대 무려 200편 내지 300편을 제작했습니다. 요즘엔 제가 알기로 80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게 뭐 많아야 50편 넘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물론 질은 다르겠지만 1960년대에는 무려 25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뭐 개천가에서 아줌마들이 빨래 해가지고 빨래를 머리에 이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부역입니다. 부역. 1960년대 박정희 철권 시대 때 이게 불도저가 없어가지고 장마철을 대비해요. 개천 뚝을 고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도 부역 나간 적이 있습니다. 돌멩이를 머리에 이고 개울뚝을 쌓는 과정입니다. 이 당시에 산업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짜자자잔,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고요? 낙동강, 영산강, 백마강? 아닙니다. 한강이에요. 한강. 저 건너가 어딘 줄 아시죠? 신사동입니다. 강남구 신사동. 당시 복숭아밭, 딸기밭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친구가 그 강남의 신사동에서 복숭아밭을 하는데 나한테 꼬시는 거예요. 야, 수영아, 여기 가서 너 배 터지게 복숭아 먹여줄 테니까 따라갈래? 아, 좋지. 뭐 가난한 학생이 돈이 어딨어. 물론 홍은동에서 영천에서 왕십리 똥통학교 전차 타고 3원씩 내고 아침 새벽에 출발하던 나이인데 서울 구경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때 이 신사동에 건너가는데 이 쪽배를 타고 건너갈 때 얼마인 줄 아세요? 학생 3원, 어른 5원이었습니다. 이게 정원초가 아닙니까? 사실은 이 콩나물시루 아니에요? 한강을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지금 제3 한강교 바로 밑에 한남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사동 나루터까지 3원 주고 건너갔습니다. 그것도 전 돈이 없어서 친구가 대줬습니다. 또 당시에 사진, 1968년도 국민소득이 전년도보다 27불이 늘어난 169불입니다. 1961년도에 국민소득, 전체 국민의 2천몇만, 3천만이 육박하는 국민소득이 1인당 GNP 76달러, 2017년 얼마죠? 2만 7천 몇 달러, 3만 달러에 육박하지만 당시에 배우님이 활약하던 1968년도 국민소득 196불입니다. 196불.
그래도 가난한지 모르고 배고픈지 모르고 내가 흙수저인지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문으로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사. 내지못? 도라이브로 돌리는 나사가 아니라 양복점 이름이 나사입니다. 당시 기성복은 아주 그 가난한 서민들이나 입지 웬만한 신사들은 전부 다 양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양복점이 가장 많았던 도시, 골목. 지금 저기 광교에서 명동에 들어가는 우측 좌측에 보면 전부 다 명동나사, 서울나사, 광명나사, 배호나사, 라사라사 천지였습니다. 양복을 일일이 본인에 맞게 다 손으로 일일이 지어서 입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멋쟁이들은 그렇게 하고 조금 논다 하는 사람은 백구두를 신었고 조금 활약하는 가수들은 반짝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0년대는 반짝반짝하던 계절이었습니다. 60년대에 가장 또 눈띄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군지 아십니까? 암스트롱.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해가 배우님이 아프고 노력하고 히트쳤던 1969년 7월 20일 달에 착륙했습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당시 또 60년대에서 70년대 또 눈에 띄는 사회 발전상 서울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중학교 시험을 치러 왔는데 종로 육가, 을지로 육가 거기에 보면 시외버스가 있었습니다. 충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시외버스에 딱 도착하니까 청계천이 거기까지밖에 복개공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청계천 육가까지만 복개공사되어 있고 청계천 육가에서 7가 8가 저쪽으로는 세상에나 만상에 단 1초에 한 번씩 똥덩어리가 떠나다녔습니다. 시커먼 하수도의 청계천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었죠. 그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의 냄새냐, 이게 서울의 모습이냐. 1초에 한 번씩 떠내려가는 똥덩어리 청계천 모습이었습니다. 그 청계천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 여러분 지금 현재 3일로 거기에서부터 저 신설동 있는 데까지 놓여졌던 청계 고가도로 지금은 이제 청계천 그 멋있는 개천으로 바뀌었지만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의 새로운 금자탑을 이룬 청계천 공사가 끝났지만 당시에는 이걸 세워놓고 대단해가지고 모두가 다 일부러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 서울 시내 모습 보이죠? 5층 이상이 안 보입니다. 이런 속에서 서민들은 열심히 살았고 이 속에 흐르는 하수도 똥냄새를 맡으면서 서울은 발전했습니다. 또 1967년에 건설한 고가도로 돌아가는 삼각지, 이 멋진 돌아가는 삼각지가 배우님의 그 히트곡과 더불어 서울시는 발전하고 배우님은 또 일사천리로다가 최고의 히트를 쳤으며 지금 배우님의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는 이렇게 화려한 곳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2001년 11월 14일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가 이 멋진 삼각지 로타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음반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님의 일대기 또 60년대 70년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생활상을 더듬어 또 살펴봤습니다. 니들이 배호를 알아? 지금 8편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 제9편에서는 더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야기되는 눈물겨운 이야기 또 감동적인 이야기 니들이 배호를 알아? 선생님 배호 아세요? 9편 다음 편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